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겠죠? 자, 일단 오늘 오랜만에 우리 시장이 반등을 그래도 나름 좀 해줬어요. 그래도 아쉬운 거는 코스피가 올라가다가 11시부터 쭉 밀리는 모습, 이런 게 좀 아쉽긴 한데, 나스닥 미 선물이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인텔이 시외에서 한 10%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테슬라가 빠지고 오늘은 인텔이 빠지고, 근데 만약에 인텔이 빠지면은 AMD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 나오는데 이거 괜찮을라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생각보다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생각한 건 그래도 코스피는 반등 시도는 제대로 한번 하지 않을까? 마침 코스피가 반등 시도를 강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생각보다 잘 따라가더라고요. 2차 전지가 아침에 조금 빠져서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이내 쭉 당겨내면서, 특히 제가 얘기 드린 거 뭐였죠? 코스닥이 오르려면은 기본적으로 시총 상위주인 에코프로 형제가 한 번은 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 쳐줬나요? 쳐줬죠. 그래서 에코프로 형제들이 아침엔 스멀스멀 움직이다가 점차 강세를 보이니까 시장 자체에 훈풍이 불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10%나 빠졌는데 12%씩 이렇게 빠졌는데 어떻게 2차전지가 이렇게 강했나요? 바로 그게 뭐냐면요. 주가라는 건요. 더 나빠질 게 없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 논리는 바로 지금이 저점이구나. 그럼 이 저점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에는 많이 가려졌지만 테슬라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조금 지켜보면은 25년에 저가형 신차 나온다. 그리고 금리 인하 따라서 판매량이 성공적으로 될 것 같다. 이런 등등등등의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선 지금 원체 2차전지가 비관적이다 보니까 비관적인 얘기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비관적인 뉴스만 접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털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외국인 기관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 저가 매수 들어오는 겁니다. 단순히 한 번의 반등일 수는 있어요. 에코프로 형제를 올림으로써 코스닥의 지수를 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떠나서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보였거든요. 특히 오늘 잠자고 있던 장비주들도 강세를 특히나 보였고요. 그리고 응급제주들이 선두권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뭐 전에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여주고, 그래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부는 날이었고, 전반판을 먼저 오늘 지켜본다고 하면은 오늘 누가 뭐래도 최고 강세 업종은요, 은근슬쩍 메타버스, 즉 VR 그리고 XR 관련주, 애플의 비전 프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온 디바이스의 아버지가 또 우리나라에 방문하시죠. 원래 6시간 방문하기로 했는데 19시간 방문으로 늘어났습니다. 요거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근데 이것 때문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아무튼 뭐 테마성 집계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롯데정보통신, 우리 베타제 플러스 종목인데 요거 45,000원에서 베타제가 원금 회수했습니다. 또 이거 이익금은 남겨놨거든요. 근데 아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달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이름만 롯데정보통신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롯데솔루션 이런 거였으면 좀 상한가까지 도전해보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 네이밍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롯데정보통신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금 수급이 약했던 게 아닌가, 이런 그냥 재밌는 또 추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트소프트, 뭐 플리토 이런 애들 조금 올라오고 있고, 이트소프트는 참고로 다이아 시그널 떴습니다. 아마도 월요일 날이 고점을 찍는 날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고요. 의외로 오늘 시장이 초강세를 보였는데 개별주들이 강하게 올라왔다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특히 반도체 업종이 쉬어가면서 요게 요렇게 2차 전지로 수급을 뿌려주는 모습 요 정도 보였고, 바이오의 중심은 뭐다? HLB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HLB 그룹주가 초강세를 보였지만 아마도 다음 주까지 HLB 그룹주가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바이오 전반의 훈풍이 조금 불 수가 있다. 요걸 여러분 좀 알아봐 주시고, HLB 그룹주가 하는데 내 바이오는 안 가? 이럴 게 아닙니다. 얘가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바이오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 드린 거 뭐였죠?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반도체는 이제 약간 완결편, 시즌 1은 끝나가는 것 같다. 그럼 시즌 2가 제작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제작 기간 줘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반도체도 조금 쉬어야 되고, 그동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가 조금 시장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이제 예고편이 상영할 시간입니다. 뭐 수급 같은 거 보더라도 오늘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특히나 응급제, 제가 24년의 키워드 정확하게 짚어드리지 않았나요? 바로 충전 속도, 충전 인프라. 전기차는요, 지금 가격도 가격인데 무엇보다 이 충전 인프라와 충전 속도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럼 이 충전 속도와 인프라에 대해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2차전지 섹터가 뭘까요? 바로 응급제.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은 24년의 색깔을 좀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2차 전지에서 뭐가 주인공일지 항상 얘기 드리는데 2차 전지 1번 타자 선발대가 올라와서 쉬고 있으면 후발대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형님 사실 제가 주인공인데요 하고 이렇게 올라간다. 요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전액파트의 앵캠 요런 종목이겠죠. 오늘도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1번 대장 내가 이 업종의 대장이야. 마치 셀트리온 같이 그리고 셀도 셀트리온 같이 이런 식으로 대장급으로 움직이지만 실제적으로 급등의 시세를 내는 거는 이런 중형 바이오 이런 애들이 후발로 가는 거다. 이런 시장의 그 수급 흐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쉬어가는 정도예요. HBM도 작년부터 계속 쉬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탁 튀었다가 다시 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HBM도 이제는 밸류가 막 엄청 고밸류라고 보긴 좀 그렇습니다. 제가 HP, SP, 한미 반도체 이런 애들도 이거 약간 고밸류로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요. 그냥 적정 가치에 있습니다. 저렴하다까진 아니에요. 그러면 2차 전지나 바이오가 약간 싼 느낌이 안 나네. 이제 적정 가치 왔나? 라고 하면 이제 이쪽으로 또 시선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소부장 항상 좋다고 얘기 드리고 OLED 관련주도 스물스물 움직이는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특히 OLED 관련주 하면은 최근에 애플발 요거 꼭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데 요거 관련해서 또 VR도 같이 붙어있기도 하거든요 테마가. 그래서 요런 OLED 관련주 진짜 실적이 있고 사업을 제대로 하는 애들 요런 거 보면 여러분이 상당한 재미있는 그런 24년의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가 당연히 대장을 해가지고 뭐 요쪽은 모멘텀이 좀 약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오늘 나름의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셀티리온도 그냥 엄청 초강세를 보이는 건 어렵다 이미 얘기를 드렸고 상당히 좀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정도 드린 거예요.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오늘 세게 올라와 줬네요. 다른 바이오들이 쉬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AI 바이오는 조금 쉬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존의 그냥 뭐 바이오들 또 플랫폼 바이오도 나쁜 거 아닙니다. 알테오젠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쪽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 바이오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쪽 당연히 괜찮죠. 특히 HLB 계열사들 제가 어제 HLB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그리면서 땡땡땡 하면서 계열사들 한번 유심히 공부하시고 보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계열사들의 움직임도 매우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HLB가 가장 먼저 땡기고 있는데 땡긴 다음에 똑같이 1번이 기다려주면 형님 저도 있어요 하면서 올라온다. 그래서 HLB를 놓쳤다고 해서 나 HLB 없는데 이게 아니라 이 HLB가 올라감으로써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보면 HLB 그룹 중에서 이런 게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세세하게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알려드리지 못한 게 들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들고 있는 걸 또 얘기 드리면은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양해 부탁드리고 대장은 현재 HLB다. 그리고 더 갑니다. HLB 어제 남겨드렸는데요. 더 갔나요? 더 갔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쭉쭉쭉 나가본다고 하면은 어제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 12% 빠졌는데 요거 이미 선반영 돼 있는 거고 시외에서 빠진 거를 어제 우리 시장에서 쭉 밀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그냥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정도였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2차 전지에서 반대 매매 진하게 나왔는데요. 오늘 오른 정도로 봐서는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도 반대 매매가 조금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2차 전지 쪽에서. 그래서 엄청 막 다이나믹하게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흔들기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체크해 봐 주시고요. 다음 주 얘기를 잠시 해보면 화요일이 좀 빅 이벤트가 많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실적 발표. 아직도 실적에 집중해 있는 미국 증시인데 그리고 나서는 화수에 FOMC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PC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미선물이 한 0.76%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PC 지수에 따라서 갑자기 푹 튈 수도 있고 더 푹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모릅니다. 지금 돈의 흐름을 봐서는 제 생각엔 PC 지표가 컨센 부합으로 한번 땡겨 올릴 수 있습니다. 땡겨 올려놓고 그 다음에 미국 본장 가서는 시세가 빠질지 뭐 할지 모르겠어요. 다만 미시장에서 지금 수급 이탈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많이 올랐는데 어제와 그제 기술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온 디바이스 관련 AI 붙은 반도체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도 여기서 이 수급을 먹어서 손바뀜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한번 꾹 누른 다음에 흔들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주요한 내용 발표가 딱 있잖아요. 2차 전지 섹터가 반대 매매 여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2차 전지가 좀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수급이 2차 전지의 저가 매수세로 들어왔나요? 오늘 들어왔죠.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가 힘을 못 쓰면 뭐다? 아침에 바로 힘을 못 쓰니까 HLB가 튀어나갔죠. 그래서 HLB가 어제 강세 이어갈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커스였고 반도체는 뭐 드라마 마지막 완결 앞두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아마도 예고편에 이어 본편이 이제 방송될지 기대가 된다. 그래서 HLB만의 상승이 아니라 HLB가 신호탄을 쏴서 바이오 전반적인 훈풍이 불지 그것까지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로 바이오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가 굉장히 바이오 업종에 중요하다는 거. 이 코멘트가 너무 매파적으로 나오면 바이오도 한번 가려다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힌트를 많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2차전지도 슬슬 예고편이 나올 시즌이 되어갑니다. 오늘 예고편 나온 것 같은데요. 미관적으로 볼 부분 아니다. 이미 테슬라가 12%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침에 이렇게 먼저 잡아드린 거예요. 2차전지 쫄짜리 아니라고 이제.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쌉니다. 지금 솔직히. 결국에 악재가 모두 반영되면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더 나빠질 거 있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더 나빠질 거 있나?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2차전지도 더 나빠질 거 있나요? 그런데 얘가 여기서 성장을 못하면 이거는 머뭇머뭇거리고 더 고민을 하고 신중해봐야 되는데 우리의 2차전지 산업이 결국에는 발전을 할까요, 할까요? 결국에는 정책이다. 우리 산업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가 대세로 변하고 있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를 기회로 삼아야겠죠. 맨날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성장통. 성장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잠시 꺾였다 가는 거라고. 성장은 이어집니다. 잠시 주춤거리는 틈. 그럼 이 구간을 이용해서 그동안 이 첫 시세를 못 먹은 사람들이 기회로 봐야 될까요? 도망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기회로 봐야죠. 그런 심리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에서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데 지금 바이오랑 2차전지 세팅이 잘 되어 있다면 바이오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 2차전지가 어설프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왜냐? 2차전지는 충분히 잘 빠져 있으니 바이오가 빠르게 시세를 내줘가지고 차익을 통해서 가격 메리트가 계속 좋아지는 2차전지를 모아가면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플랜을 짜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가 좋아가지고 만족스럽게 그냥 시장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가 바이오를 대표해서 올려준다면 이제 후발로 바이오 중성주 어떻게 올라갈까요? 이런 거 잘 체크해 봐야 되는데 제가 힌트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미 세포치료제 이런 것도 얘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정통 바이오 그리고 플랫폼 바이오도 다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냥 거의 재무만 문제 없는 거 잡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없이 웬만하면 올라갈 것 같다. 바이오 매매 전에 1년에 녹이는 R&D 비용이 얼마인지 현금 유동성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혹시 큰 비용 들어가는 게 있는지 예를 들면 매지원 같은 경우도 임상 3상 진행하면서 지금 환자가 2,000명이 넘게 모였거든요. 3다시 이상 진행하는데 근데 이거 임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2,000명 진행하려면 근데 이 자금을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 정도는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존에 큰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를 일단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꼭 확인하시고 오늘도 신성 델타테크가 코스닥의 시총 11위까지 올라갔어요. 15%까지 상승하면서 2조가 넘어간 시총인데 이런 초전도체 언젠가는 꺾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저출산 테마나 신재생 에너지, 각종 항공 테마, 방산 테마, 뭐 빅테크 이런 거 그런 걸로는 계좌에 큰 힘 불어넣기 힘들고요. 이런 거 막 몰빵 치고 이러면은 주말이잖아요. 이제 잠도 못 잡니다. 심란해요. 계속 막 무슨 뉴스 있나 찾아보고 그런 매매를 하시면 결국 한 번은 어쩌다 보면 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안 좋다는 거. 결국에 그런 걸로 자꾸 버릇을 들이면은 끝이 안 좋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반등이다. 지금 일단은 추세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약하다. 무엇보다 환율이 안 맞춰주니까. 환율이 일단은 1320원 이하로 빠지는 모습. 그래야지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올라나? 이런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달러 지수도 종합지수는 이렇게 올라 있어요. 나스닥. 미쳤죠? S&P 신고가 만들고 있고 다우도 신고가 만들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너무나도 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증시가 거짓말을 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증시보다 시세가 큰 환율, 원자재, 채권 시장 이런 시장이 거짓말 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지금 5,500만원에서 딱히 반등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아닐까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는데 2월에 CPI 좀 조심해야 된다. 2월 달에 1월 거를 발표하는데 지금 1월에 접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유가가 어느덧 77불까지 올라왔네요. 이래 버리면은 1월에 CPI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발표하는 시기가 2월 초거든요. 설 후가 될 것 같은데 설 후죠 후. 설 끝나자마자인데 이때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돋아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번 1월 FOMC에서 증시 우호적인 발언이 이어져서 잠시 상승이 나오더라도 2월 설 이후에 CPI 발표에서 혹시 인플레를 자극하는 지표가
나온다면 3월에 금리 인하 다시 한번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일단 찜찜한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 앞을 도사리고 있으니 좀 리스크 관리는 항상 안고 가면서 언제든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남겨봅니다. 다만 다행인 건 뭐 채권 수익률 이런 거 빠지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유가 흐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탐욕적이에요. 특히나 이거 아시죠? 익스트림 그리드. 얘가 80에서 85 사이까지 올라온다. 그럼 어김없이 미국 시장은 밀리는 흐름을 보이더라. 지금도 탐욕적이어가지고 탐욕을 먹고 올라가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은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치고 갈 흐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임계치에 좀 다다르고 있는 모습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이런 거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좀 과도한 탐욕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3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팽팽합니다. 3월 동결과 3월 인하.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어쨌든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 실려진 상태고 3월 달에는 지금 반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은 뭐 3월에 동결시킨다고 해도 5월에 바로 이런 전망이 강하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뭐 큰 충격보다는 그냥 숨고르기 정도 요런 거 나올 거라서 지금 큰 틀에서는 어쨌든 시장이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 너무 비관적이나 두려워는 하지 마시라. 다만 이 숨고르기가 상당히 아플 수 있으니 그거 정도만 대비하자. 하지만 우리 코스피는 그걸 다 감안하고 나서라도 너무 많이 빠져 있다.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번 1월 FOMC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요. 양적 긴축의 축소 논의.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이 QT를 엄청나게 지금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돈을 회수하면서 인플레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를 잡는 거를 이제는 조금 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요게 시장에 뭐 금리 인상이나 인하 이런 거 말고 시중에다가 돈을 막 풀입니다, 연준이. 그막 채권들도 막 사주고 막 별의별 거 다 사주면서 이제 시장에 돈을 쫙쫙 풀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점점 이제 수도꼭지 잠그듯이 조금씩 잠그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풀고 있는 돈들이 점점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엔 100을 풀었다가 90을 풀었다가 80을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좁혀가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이제는 이 양적 긴축 QT 축소 논의. 그러니까 돈을 반대로 이때는 풀던 걸 사근사근 줄인 거면 지금은 돈을 이제 빨아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90 그리고 플러스 80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간 거고 이제 0이 될 거 아니에요. 0에서 다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점점 양축 긴축 이렇게 QT를 늘려가면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빨아들이는 거를 조금씩 점차 줄여가자.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00까지 갔으면 다시 한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0까지 줄이는 거 어때? 이런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FOMC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점도표도 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양적 긴축 흐름을 유지하면 시장 전반의 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지금 자꾸 옥죄고 있는데 이 옥죄고 있는 유동성 꽉 쥐고 있는 거 살살 좀 풀어달라.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12월에 의사록에서 양적 긴축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다.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 테이퍼링 다음 절차가 금리 인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 끝났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들어가기 전 절차가 바로 QT 축소 논의. QT 축소를 먼저 논의하고 QT 축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인하까지 슥슥 넘어가면은 뭐다? 골디락스. 이런 거를 한번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지금 미국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인플레도 잡은데 경제까지 좋아지는 이 골디락스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 저도 원래는 소프트 골디락스라는 걸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완연한 골디락스가 아닌가라는 지금 미국 시장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미국 시장은 거의 파라다이스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신호탄 발사 시 증시 최대 24% 급등. 제가 이걸 봤을 때 느낀 건요. 너무 헐레발치는데? 너무 기대감이 과도한데? 어쨌든 마음속에 금리 인하 신호탄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투자자들 속에서. 근데 이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만들어버리면 제로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 아니야 하고 쿡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야 이거 진짜 아닌가 봐 쿡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좀 시장의 흐름을 꺾어낼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 신호탄이 금리 인하 신호탄이 아니라 증기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까지 한번 잡아봐 드리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벽가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좀 그 외국인의 선물 수급으로 거의 0.6% 정도로 빠져서 시작했거든요. 0.06%. 그런데 이거를 기어이 쫙 당겼어요. 11시까지. 그래놓고 오후부터 점심시간부터 주주주 뺍니다. 그러나 개인이 도망치다 보니까 외국인은 매집에 나섭니다. 개인이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외국인은 사면서 종합지수를 마음대로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지수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개인은 매도하는 분위기를 지금 형성해 준 거죠. 에이 들어서 국내 시장 안 해. 케이 증시 안 해. 미국 시장 갈란다. 니네 조금만 올려줘. 나 빨리 케이 증시 떠나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론가 떠날게. 이런 걸 지금 외국인이 형성해 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리는데 어제 영상에서 좀 다뤄봤잖아요. 요 내용에 대해서. 외국인의 보유비율 추이라는 게 있는데 22년 6월 24일 이전에는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도를 쳤습니다. 20년도부터 쭉 매도를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그런데 22년 6월 24일부터는 순 매수세로 돌아서더라. 그러면서 23년 하반기에 갑자기 미친 듯이 팔았는데 이거는 포스코홀딩스의 이상적인 그런 흐름으로 4조 정도 매도가 나오고 플러스 4조가 이제 기타 다른 종목들에서 나온 정도다. 그래놓고 23년 상반기에 매수하다가 하반기에 좀 뱉어놓은 거를 다시 29년 들자마자 현물을 미친 듯이 매수해서 잡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지금 비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뺏으려고 부단하게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종합개미 운동이다 보다 2020년부터 쭉 올렸잖아요. 요 물려있는 수급을 절대로 안 풀어주는 겁니다. 야, 안 돼. 케이징시 안 된다. 니네 물량 뱉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가 구간에서. 이런 거 여러분이 노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시간만 잘 보내시면 분명히 20년 주기 상승 옵니다. 우리나라 정말 산업이 괜찮고 돈 잘 벌어요. 매일매일 얘기 드립니다.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도 잡아주면서 코스닥이 강세 흐름에서 꺾이지도 않고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오히려 어제 낙폭을 좀 많이 만회하는 모습이었고, 대학 바이오 와 4%대 초강세, 그리고 기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뭐 엄청 강세를 보이지 못했죠. 이쪽에는 뭐 알테오젠, 메이존 이런 친구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이렇게 초강세를 당연히 보일 수 있겠고요. 화학이 올라온 거 보니까 2차전지 좋았구나. 그럼 오늘 반도체가 빠졌네. 그래서 세 개의 주도 업종 IT, 2차전지, 바이오 이 친구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나름 강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이닉스가 쉬어가면서 200이라거나 이런 총 상위주가 힘을 쓰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또 결국 외국인 노름이었어요. 아침에는 외국인이 선물로 쭉 당겼다가 선물 이렇게 쭉 팔아챘겠거든요. 이게 오후 거 11시부터 이제 제가 빠진 것부터 잡아놓은 건데 이런 시세 흐름이 나왔고, 다만 콜이나 풋 이런 걸 보면 아 풋에서 차이가 많이 했네. 풋을 50억이나 팔았구나. 그래서 뭐 풋매도 최소한 뭐 풋을 차익한다기보다는 풋으로 하단을 지지하게 만드는, 이게 풋매도 50억이면 상당히 많이 잡아놓은 거거든요. 하단을요. 그래서 하단의 뭐 이익 차익보다는 하단을 견고하게 좀 막아놓은 모습. 그래서 좀 박스권에 gat혀있는 코스피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아까 전광판 보여드린 것 같이 메타버스가 지금 초급등을 한 상태다. 이 정도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이제 애플 비전 프로 요거 관련해서 자꾸 움직이는데 요거는 그냥 테마성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테마 이상으로 보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베타제 분들에게 남겨드렸습니다. 너무 오늘 시장 하루 오른다고 환희 찰 게 아니라 오늘 현금 아예 없는 분은 이렇게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10%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 혹시 현금이 안 만들어지시는 분들이나 회복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생각해서 월요일까지는 현금 만들 기회 혹시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의 흐름 봐서는 그걸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 미국 시장 쉬어도 다음 주에 우리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 먼저 얘기 드립니다.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빠지고 있는데 인텔이 지금 10% 빠지고 있어가지고 PCE 지표 나오면은 갑자기 튈 수도 있는 거고 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무관하게 우리 시장이 월요일날 빠져서 시작하더라도 지금 흐름 보면 좀 땡겨 올릴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조금 더 기대하면서 보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2520P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싶다. 코스피 오늘 2502포인트까지 한번 찍어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찍먹하러 갔다 왔는데 여기까지 가고 혹시 2550 요 사이에선 제가 현금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고민 중입니다. 요거는 원래 베타제 분들께 안내 드리는 건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걸 보고 부디 이번에는 제발 제가 만들자고 할 때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현금 시장 날아가면 어때? 어차피 내 현금 그대로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때 좀 덜 올라오고 있는 거 이런 거 따라 붙어서 사면 되잖아요. 덜 올라오고 있는 거 있겠지. 주도업종 말고 그때 가서 사도 됩니다. 살 거 많아요 아직. 그러니까 제발 현금 만들자고 할 땐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거 댓글은 공개 안 했는데 시장 오늘 하루 종일 조금 오른다고 현금 가지고 있는 거 지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서 지르면 안 된다고. 지금 저도 현금인데 부랴부랴 참아가지고 제가 오늘 기어이 차익해서 현금을 15%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거 현금 15%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좌 평가금은 올해 들어서 최고로 좋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다. 어쨌든 뭐 VIP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하니까 오늘 아마 최고 수익률 찍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기존에 시장이 고점 지키고 잠깐 눌리는 동안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사실은 HLB 얘기하는 겁니다. HLB 제가 전반적으로 베타제 분들께 좀 가이드를 살짝살짝 드리고 있어가지고 이대로 반등 끝 아니야? 요런 생각하셨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계신 거다. 조급하신 거다. 얼마에 매도했는데 얼마에 뭐 다시 사고 뭐 아니면 어디까지 봐야 되고 막 이런 가격을 물어보던 분들이 계신데 가격이 아니에요. 자리 보고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얘기 드리는 항상 시그널 이런 것들면 팔면 되죠 조금. 그래서 이런 대응을 하고 있고 저는 이미 이거 기본적 분석으로 매도 가격을 미리 골라놔가지고 HLB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차익을 좀 시작할 때가 돼가지 않나 요 정도 좀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제가 현금 만들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제 베타즈 분들께서 후성을 하나 편입을 하셨는데 시간에 하한가를 좀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고민이 되셨나 봐요. 제가 후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가끔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은 대주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편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올릭스라던가 아니면 뭐 네이처셀 이런 대주주 제가 상당히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대놓고 얘기 드리고 있죠. 근데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H 대표님인데 상당히 주주 친화적이지 못해요. 그냥 주주를 그냥 돈 나오는 인출기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후성은 공개적으로 제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거 LIPF라고 리튬염이거든요. 이게 전액에 들어가는 리튬염 사업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리튬 가격이 맞아가지고 크게 마진도 보면서 돈도 많이 벌었었는데 그때도 그냥 물적 분할한다고 후성 글로벌 요거 만든다고 지금 주주들 그냥 뒤통치는 흐름 냈다가 완전 주가가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또 1000억 규모 유증을 냈습니다. 근데 이 자금을 보니까 한 880억은 시설 자금 주주 돈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130억은 운영 자금 주주한테 손 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더니 어제 CA는 하한가에 갔는데 제가 가이드 드린 거는 이렇게 해서 분석을 쭉 해봤더니 오늘 아침에 시가 맞고 혹시 8%에서 6% 정도 한번 땡겨 올려주면 장 시작 후 5분이 냅니다. 그때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이 업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이게 FEOC라는 게 발행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리튬염을 중국 거를 못 써요. 원래 리튬염도 중국에서 대다수 수입을 했었거든요. 전에 기업들이. 근데 이제 미국에 당장 중국 리튬염을 16% 이상은 못 씁니다. 최대가 16%예요. 나머지 84%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무튼 다른 데서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후성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주주 배정 유증을 해가지고 리튬이온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캐파 확장해가지고. 그래도 요거를 이제 아마도 뭐 동아기업이나 아니면 솔브레이 홀딩스 이런 데다 팔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은 다 수식 계열화가 좀 돼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뭐 후성은 좀 뭐 이거 얘기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걸으시라. 주가 가더라도 결국에 언젠가 여러분 뒤통수 칠 거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볼 것 같고. 그리고 후성은 시초가에 그냥 바로 던지는 거 아니라 장 시작 후에 5분 이내 한번 땡겨줄 때 손절하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셨는데 다행히 잘 하셨더라고요. 정말 다행히 댓글 봤더니 마이너스 8%에서 정리해가지고 귀신같이 마이너스 7%까지 갔다 왔거든요. 이거 그냥 뭐 넘겨짚는 게 아니라 분석을 다 해가지고 이 유중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 시총이 1조였으니까 시총과 그리고 하는 유중의 내용 이런 걸 봐서 딱 보면은 오늘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 6%인데 고가가 마이너스 7%입니다. 한 번 딱 옮겨줬거든요, 여기. 딱 한 번. 5분 이내. 5분 이내 딱 한 번 올려줬습니다. 딱 한 번. 여기 보시면은. 그쵸? 그래서 요때는 정리한 게 맞아요. 요렇게 마이너스 8%까지. 이게 7%. 100% 마이너스. 그래서 갭 딱 떨어진 다음에 한 번 땡겨주잖아. 왜냐면 이 세력이 물량 털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터지잖아요. 그래 놓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올리는 것도 나머지 물량 털이지. 이거 그냥 올려준 거 아닙니다. 요런 거, 유증 같은 것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고 해결 안 돼요. 하다못해 이거 마이너스 7%에서 팔았다가 오늘 종가에 다 있었어도 트레이딩이 플러스 7%가 된 거예요. 이거 7% 해지가 된 거라고. 이런 대응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운영 자금만 안 들어가고 시설 자금만 1000억어치 들어갔어도 저 정도까지 빠지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운영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까지는 한번 땡겨줄 것 같더라고요. 물량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걸로 한번 제가 추적을 해본 거고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닥이 그래도 이게 완전 호흡기 떨어져가지고 그냥 콕 죽을 뻔했는데 정말 어제 얘기 드린 대로 야 완전 역전 승리를 했습니다. 요거를 잡아먹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추가 상승까지도 좀 더 기대해보고 싶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 생각에 오늘 온 디바이스 관련 반도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오히려 월요일날 한번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아침에는 HLB그룹주가 그래도 강세 좀 이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아침에 강세 보였다가 이 강세를 계속 지속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우리 시장의 흐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강세 시작할 것 같으나 모른다 오후에는.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혹시 올라올 수 있다.
우리 시장이 부디 요 구간까지는 다음 주에 좀 잘 버텨줘서 미국 시장이 키높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를 좀 기대하는 흐름이고요. 아까 오전 시대 보니까 여기서 여기 걸렸다가 이렇게 윗골이 달았었거든요. 윗골이 닿다 기어의 HB가 끝까지 말아 당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했고 아마도 추가로 하면 요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건 미국 시장이 빠지면 얘도 다시 재차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여기쯤 오는 거를 보고 저는 현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바이오 매수를 대기 타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드리고요. 그럼 반도체도 이거 라인 오늘 그은 건가요? 아니요. 원래 잡아놓은 자리,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를 한번 받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한번 튕겼다가 눌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이야기를 한번 뭐 편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권 2490에 대체 무슨 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벽을 한번 우와 하고 뚫었다가 다시 쿵 하고 뚫었어요. 가지고 요 벽 2490이라는 벽을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반응이 좋아주면은 조금만 더 반등 시도를 해주면은 갭으로 뚫는 걸 조금 한번 시도해봤으면 어떨까. 일요일에 갭 떠서 시작해서 이렇게 뽑아줘야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FOMC 뜨고 반등했다가 현금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길 여러분한테 주시 않을까.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는 현금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 내려왔다가 가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눌림목은 나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할 게 없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지수 얘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은 뭐라 그랬죠? 아, 천장 만든다고. 지붕이죠, 지붕. 지붕 만든다고 했죠, 제가. 지붕 만들고 있는 거 같나요? 지붕 만들고 있네요. 근데 오후 이틀간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술주의 물량을 넘기는 흐름. 그래서 오늘 빠져서 시작해도 혹시 이 정도 땡길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뭐 좀 땡기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훅 빠졌다 반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기대감 자체가 일단 보라 시그널 요거는 해소 안 돼요. 아마 요게 누적돼서 여기로 아마 넘어올 겁니다. 이건 그냥 못 넘어가요. 최소한 여기는 깨지는 거예요. 최소가. 만약에 밀리면 최소가. 그리고 이게 금리 인하,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최소한 14,100. 요 정도까지는 혹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한 10% 밀리는 건데 나스닥 마이너스 10% 먹으면은 우리 시장 영향이 과연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 S&P 계속 신고가 만들고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특이한 건 오늘 우리 시장이 그래도 반등 시도했는데 니케이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 시장은 흐름이 좀 별개로 가는구나. 요 정도가 체크가 되는 거죠. 저도 일본 올라가는데 우리 왜 못 가나요? 막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에서 일본에 대한 차익 실현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혹시 설마 들어온 건가? 요런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HLB 차트를 잠시 보면은 오늘 강세 보였는데 기어이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가 한번 뚫고 기어이 고가 마감했거든요. 여기서 아주 그냥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노랑 시그널 보라 시그널 뜨니까 반등 나오죠. 요동을 치더라고요. 파진님 어떡하죠?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S 종목에서 운영해서 디테일하게 못 알려드립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보면은 제가 차트를 두 가지를 쓰는데 어떤가요? 딱 걸리는 자리네요. 그럼 이게 다음 주에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제 생각엔 이게 이렇게 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어디까지 이 각도가 열어줄지 모르나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뭐 눌려도 뭐 이상할 거 없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코멘트들 오전에는 한번 치고 올릴 수 있으나 오후에는 모르겠다고요. 이건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 거래량이 오늘 미친 듯이 터졌고요. 오늘 특히나 기간이 엄청나게 붙어줬습니다. 그 기간이 와 오랜만에 100억 정도 붙여줬고 외국인이 1000억 정도, 그리고 개인은 엄청나게 털렸죠. 당연히 이렇게 누르면 털리지. 미선물은 빠지고 있어. 그리고 바이오는 HB밖에 안 가는데 이렇게 쿡쿡 누르면은 이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로 개인들이 조금 털리는 건 여기서 액션을 취기 때문이에요. 이때 프로그램으로 제가 눌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HAB가 바이오의 중심이라고. 아니 윗골이 이렇게 달았는데 그날 바이오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어제 이렇게 치고 올렸는데 HAB 더 갑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준비를 잘 하셔야겠다. 이런 코멘트를 다시 남겨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시총 이제 8.5조까지 잘 올라와 줬어요. 코스닥의 시총 3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LNF가 이제 떠나죠. 코스피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패시브 자금 나가면서 아마 시총 상위주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LNF는 그냥 그랬어요, 오늘. 그런데 여기서 수급이 빠지면서 HLB, 에코프로 PM, 시총 상위주,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오늘 상당히 수급 좋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시총 상위주. 그래서 HPSP가 빠졌다고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반도체가 원래 더 빠져야 되는데 이 LNF에서 나온 패시브 자금이 이런 시세를 좀 방어해 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이거 초전체 올라왔고 전해액 관련주 엔캠이 후발주 2차전지에서 새롭게 이름을 올렸네요. 그리고 반도체 얘네도 더 빠질 건데 LF에서 나오는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된 것 같다. 이 정도로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래서 시총 상위주가 조금 더 힘을 받았겠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HLB 관련 후발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충분히 좀 HLB는 아직도 모멘텀이 많이 살아있다. 일단은 3월에 파이널 브리핑까지는 좀 편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오 자체가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잖아요. 알테오젠이 상당히 좀 많이 눌렸습니다. 레드라인까지 터치해가지고 어쨌든 야 여기선 저도 좀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어이 그래도 좀 들어 올리는 모습 정도. 다만 얘가 막 엄청 크게 올라간다? 글쎄요. 알테오젠은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한다는 의견을 좀 지속해서 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이 친구들이 한 번은 치고 올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에코프로에 보라 노랑 시그널이 산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아직은 한 번 더 코스닥을 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견까지도 한번 남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겁다고 했습니다. 길게 봐도 21선까지 올릴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로 얘기 드리고 있고 막 엄청 다이나믹하진 않을 것 같다. 셀트리온 제약은 비싸다. 아직도. 시총 4.1조? 글쎄요. 얘가 시총 4.1조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다만 빠지면은 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뭐 만지작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합병되면 얘 모멘텀으로 쫙 쏠 거 아니에요? 쫙 쏴봤자 다시 눌릴 것 같긴 한데 뭐 기간이 잡아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만지작 거리긴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고 그리고 이제 BNT 같은 이런 종목이 어제 장비주 수주가 나왔어요. 수주가 나왔음에도 어제 시세가 지지부진인데 오늘 좀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5%대 상승.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장비주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 막 윤성, FNC 이런 거 있잖아요. 고개를 좀 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가 메리트 시장에서 느끼고 있구나. 2차전지 쪽에서. 이 정도로 조금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미국 시장은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상태고 기술주에서 자꾸 차익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우리 시장은 반등 못하고 이렇게 막 그냥 힘이 없는 상태에서 저가 시그널 다 떠 있거든요. 이런 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코스피에서 반등을 한 번 더 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일선이 2530 정도인데 최소한 2520피까지는 일단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20일 이렇게 200일선을 뚫내 만회하는 걸 도전해보고 2550까지 가면 21선을 눌러 앉겠죠. 이렇게 그럼 그때는 우리가 현금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기회가 닿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좀 금요일치고 드린 것 같은데 부디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듦과 즐거움을 지금의 시장과 비교해서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 힘든 건 없어요. 지금 시장은. 왜냐면 올라갈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힘들진 않거든요. 또 계좌도 잘 올라가고 있고 사실 너무 지금 저한테는 괜히 강세장이고 지수가 올라가면 제 계좌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즐거움 대신에 저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물량을 확 지르고 아니면은 막 복수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테마주를 막 사. 그러면 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디 막 제발 부탁드리는 게 비중 지르지 말고 시간은 많고 지금 시장 좋아요. 여러분한테 분명히 기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차분히 기회를 기다려 보시면 지금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큰 방향에서 지금 드라마로 표현해 드리잖아요. 시즌 1 끝났고 새로운 드라마 시작하고 예고편 이제 만들어가지고 예고편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얘가 상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가 뒤로 밀려서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이 먼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미리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제작하면은 제작 소식 들릴 때 슬슬 매집해가지고 이거 준비하고 그리고 얘네가 다 쉬면 뭐다 실적이 동반되는 의료 미용 기기주 그리고 정책이 동반되는 원전 요런 거 다 이 안에서만 놀면은 결국에는 이기는 승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여러분이 종합지수가 지금 빠지면서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러시고 글로벌 시장 올라가면서 굉장히 소외감 느끼실 텐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K증시에 누구나 그럴 거고 중요한 건 외국인이 여러분이 그런 심리가 극대화가 돼서 조금 올랐을 때 떠나! 제발 나가!
내가 물량 받아줄게. 이 노름에 녹아나지 않길 저는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